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군대 내에서 겪었던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약 3주간 썰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자, 방송 초창기 때부터 제가 진짜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옛날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군대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나 항상 생각을 해왔었어요. 네, 하지만 주변 남성분들은 진짜 미필 앞에서 군대 이야기하면 싫어하던데 라면서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꺼내시려는 걸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썰을 보내주신 덕분에 군대 내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기에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들려드릴 썰은 썰 하나당 길이가 상당히 길지만 그래도 열심히 차근차근 읽어볼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썰을 풀기에 앞서 현실감 있는 썰 전달을 위해 욕설이 담긴 내용은 필터링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자해, 폭행, 공포 등의 자극적인 소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똥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평범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2019년 공군 군사 경찰로 복무를 하였어요. 사건은 2020년도 제가 상병을 달고 새벽에 초병 근무를 뛰고 있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초병 근무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조장과 조원으로 근무를 뛰게 되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때 당시 조장이었던 저를 A, 조원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근무를 상반하자마자 B는 제게와 이리 말하였습니다. 조장님, 배가 아파서 그런데 혹시 똥교대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소대에 차량이 없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초병은 자리를 비울 수 없으며 비울 경우 다른 초병 근무자가 대신 근무를 뛰어야 합니다. 상하번 또한 차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대까지의 거리도 꽤 멀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5에서 10분 정도. 많이 급해? 소대에 전화해볼까? 됐습니다. 이미 지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B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저기 가 있으라 말하고 소대에 전화를 걸어 B가 바지에 지렸는데 혹시 교대 가느냐냐 물어봤습니다. 이후에 소대에서 뛰어서 초병 근무자 한 명을 보내주었고 똥을 싸고 돌아와야 했던 B가 복귀가 늦어지자 다시 한번 소대에 전화를 걸어 B가 아직 복귀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그쪽에 있냐 물어봤지만 아직 안 갔냐며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B는 복귀하지 않고 똥을 싼 팬티를 손으로 빨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 이후 조원들에게 근무 들어가기 전 화장실을 보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초병 뛰는 근무자분들 근무 들어가기 전 화장실 꼭 다녀와서 근무 들어가세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다음 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동기가 나보다 한 달 늦게 전역한 이유입니다. 저녁 15일 전 12박 13일 말년 휴가 전날이 있었던 일입니다. 16년도라 아직 휴대폰 보급이 없던 시절이었고 병사간 반말이 허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에겐 입대 날짜와 같은 알동기인 취사병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편의상 민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식이와 저는 함께 말년 휴가 전날을 만끽하며 병장으로서 솔선수범을 보이겠노라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감시 관리자 명목으로 열심히 빗자루로 칼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임병들의 분리수거가 적당히 이루어지자 민식이와 몰래 숨겨둔 보급창고 키를 가지고 보급창고에 첵스초코를 훔쳐먹으러 갔습니다. 당시 토요일 오전에 빵식이라고 일명 군대리아와 시리얼이 나왔는데 콤브로스트 9, 첵스초코 1의 비율로 나왔습니다. 보급고에서 첵스초코를 훔치고 우유 훔치려고 취사장으로 갔더니 전이 본 지 일주일 된 취사병 막내 이등병이 취사장에서 전투화끈으로 목매단 채로 대롱대롱 달려 있었습니다. 민식이는 이등병을 바로 들러올리고 저는 맨주먹으로 식칼 소독기 유리를 깨서 식칼을 꺼내어 바로 줄을 잘랐습니다. 민식이는 호흡과 의식 확인을 하고 저는 행정반으로 당직 사관님을 부르러 갔습니다. 자살시도 원인은 가정사에 의한 결단이었고 부대에서도 가정사 원인 해결에 위로휴가 15일을 받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요. 저는 다음날 아침 9시에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사단장 포상 2박 3일을 받으면서 오후 1시에 돼서 조기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겁니다. 문제는 민식이인데 같은 취사병 선입으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교육 과정에서 욕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민식이가 전라도 출신이라 항상 입에 시방 못 트냐 시방 이게 말이요? 이런 식으로 시방을 달고 살았는데 그게 욕설로 처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15일 영창 다녀오고 포상휴가랑 말년휴가 받으면서 15일 깜빵 생활하고 14일 휴가 다녀와서 부대 복귀하고 저보다 한 달 뒤에 전역하였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당장 후임이 모자라도 사회에 나가면 대단했던 친구, 대단해질 친구입니다. 잘못에 대해 지적하더라도 욕설은 절대 하지 마시고 화도 짜증도 가지지 마세요. 원리 원칙만 설명해주면 됩니다. 본인 잘못으로 후임병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부대 분위기가 칼발한 분위기로 바뀌면 어디서 칼날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평소에 사리셔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3스타 베레모 써보다 영창 갈 뻔한 썰. 15년도 군번으로 모 군단 본부대에서 군생활을 한 소총수 단계 근본 그 자체였던 사람입니다. 매일 위병소 근무에 작업만 뒤지게 하고 씨발 개미가 사실 내 전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던 어느 날 공감병을 뽑는다는 겁니다. 근무도 없고 작업도 적고 일단 간부가 없어 휴대폰이나 TV 시청 같은 게 자유로워서 개꿀 그 자체인 보직이었어요. 물론 군단장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요. 아무튼 일단 무조건 지원해야겠다 싶어서 지원했고 비서실장님과의 면접을 보고 통과해서 뽑혔습니다. 왜 이외지? 뽑힌 뒤 한 3일쯤 지났나? 군단장님은 출근을 하시고 공관 조립병이랑 저랑 남아서 낄낄거리면서 TV를 보다가 공관 청소를 할 시간이 돼서 집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던 도중 군단장님 방에 별 3개가 박혀있는 군복이랑 별 3개가 박혀있는 베레모가 있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들고 있던 청소기를 내려놓고 와 개간지 그 자체 이러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무슨 정신인지 거울에 비추면서 머리에 딱 한번 써본 순간 씨발 갑자기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행히 군단장님은 아니었고 비서실장이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진짜 그 순간 야동에서만 나오는 타임 스토프 시계가 정말 간절하게 가지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딱 한마디 물으시는 겁니다. 너 씨발 뭐하냐? 3스타 거니까 이건 참수형인가 싶고 좆됐다 싶고 내 인생 그래도 대답은 해야 되니까 청소하다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제 머리에는 어울리는지 제가 군단장님처럼 큰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지 한번 써보면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이 지랄을 했습니다. 순간 나 새끼 대답 좆되게 기가 막혔다 생각했어요. 그거 듣고 비서실장님이 웃더니 짐 싸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3일 만에 최단기 템블로 잘린 거죠. 그 뒤로 입 다물어 줄 줄 알았는데 부대에서 우리 본부대장한테 그걸 또 말한 거예요. 내 군생활 15일 추가되겠구나 했는데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니 휴가 제한 3일만 주고 끝난 거예요. 3일? 개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비서실장이랑 본부대장이랑 둘이서 그냥 입 다물고 나만 조금 조지고 말자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굳이 군단장 귀에 들어가면 나 같은 병신을 면접 보고 통과시킨 비서실장 본인이 좆될 걸 아닐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 3스타 군복이라도 안 입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군복까지 입었으면 동기들이 말하기를 니는 왁구는 장군감이 아닌데 깡 하나만은 장군감이다 라고 놀렸던 기억이 나네요. 불철주야 뺑이 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에 나와 꼭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원하는 거 다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목이 내가 허리 디스크가 생긴 이유. 저는 3명의 맞선임을 둔 채 자대 전입을 했습니다. 그 맞선임 중 한 명은 제가 전입을 오기 전부터 부대 내에서 허리가 안 좋은 것이 알려진 상황이었어요. 저희 부대는 보병사단이었지만 최전방에 주둔해 있기에 포병연대도 같이 있는 사단이었고 그 중에 155mm 견인포 부대였습니다. 저는 실제 포병은 아니었고 통신병으로서 무난한 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포병부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보승자, 3보 이상 걸어가야 하는 곳은 무조건 차를 탄다는 뜻입니다. 155mm 견인포는 그 무게가 수십 톤에 이르러 절대 사람이 옮길 수 없기에 5톤 탑차 뒤에 매달아 끌고 훈련을 나가기에 생긴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포병 부대는 행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체력이 좋지 않았던 입영 시절에 저는 속으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사단장이 바뀌기 전까진 말이죠. 제가 입영할 때쯤 사단장이 바뀌었고 그분은 부대원들의 체력을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포병
부대인 저희도 이젠 유격과 혹한기 훈련 전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좆됐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입영 시절에 저는 앞서 말했던 허리가 안 좋은 맞서님의 군장까지 매야 했고, 설상가상 군장을 FM대로 싸라는 저희 포대방의 명령으로 인해 옷가지와 필수 항목을 싸고도 부족한 무게를 부대 내의 벽돌로 채우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싼 군장의 무게는 23kg, 맞서님의 군장까지 도합 46kg를 메고 30km를 넘어가는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하나만 들어도 뒤질 것 같은데 두 개를 매야 하다니. 그렇게 시작된 행군에서 저는 당연히 뒤처졌고, 뒤처진 인원들을 따로 모아 같이 이동하는 대열에서조차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제가 봤을 때 도착지 지점에서 대대장은 화를 내고 있더군요. 왜 이렇게 뒤처진 병사가 많은가 하면서요. 그렇게 대열에 이탈하여 뒤처진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뒤 다시 행군을 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상당히 억울한 감정이 들어 그 길로 행보관에게 찾아가 저는 맞서님 때문에 두 개를 들어서 뒤처진 거 아니냐, 다시 참가하는 거 너무 억울하다 이야기했습니다. 행보관도 이런 사정을 알기에 포대장을 통해 대대장에게 말해보겠다며 기다리라 하였고, 일주일 뒤 제 행군 하루 전 저녁 점호시간 저를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행군을 빼진 못했지만 사정을 들은 대대장이 저만 따로 23kg 없이 방탄총 등 간단한 무장을 한 단독 군장으로 하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행군을 하였고, 다른 선임들은 저보고 수고했다, 맞선임 때문에 네가 고생이다 격려해줬습니다. 근데 그 격려해주는 자리에 맞선임은 있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행군 땐 군장을 2개 메고, 포훈련 때는 통신병이 메고 다니는 무전기도 제가 메고, 가설병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빵통이라고. 훈련대 쓰는 선을 말아놓은 원통이 있는데 선을 끝까지 말면 40kg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제가 들고, 그 맞선임은 박스카에 들어가 여름이면 에어컨, 겨울이면 히터 아래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사람과 저는 저녁 한 달 전 서로 친구처럼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스스럼 없이 말해놓고 지냈었는데, 저녁 전날 취침 시간에 저를 찾아오더군요. 저는 마지막 날이니 고생한 거는 뒤로 하고 포옹이나 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앞에서 내뱉은 한마디, 나 사실 허리 디스크 아니다? 허리 아픈 거 군생활 편의하려고 구라빵 깐 거다? 진짜 뒤통수가 얼얼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허리 아픈 거 구라일 거라고 해도 끝까지 믿으며 무거운 거 대신 들고 챙겼었는데 그 시간들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저는 벌떡 일어나 멱살을 잡았고, 옆에 다른 후임들이 내일이면 민간인인 사람 건들면 우리만 손해라며 뜯어 말렸습니다. 그 이후로 전역을 한 저는 전역 1년 만에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맞서님 잘 만나는 것도 행운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3층 왼쪽 중앙 샤워실의 비밀이라는 썰입니다. 8월 말 막 훈련소 졸업 후 육군정보통신학교에 4주 교육을 받는 도중 겪은 일입니다. 배치 2주쯤 불침번 초번을 배정받아 장직사관에서 보고 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막사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층은 교육병들 생활관, 당직사관 행정반, 2층은 간부행정반, 교육병들 생활관, 3층은 편의시설, 교보제실, 교육병들 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배치받고 들어갔을 땐 3층은 전부 자물쇠로 잠기고 불이 꺼진 상태였으며, 편의시설 및 교보제실만 낮에 열어두고 당번이 청소시간에 청소한 뒤 꼭 다시 잠궈야 한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불침번 초번 2명 중 1명이 3층에 올라가 방문이 전부 다 잠겼는지 확인하고 방과 복도 불을 다 끄고 내려오는 걸 해야 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제가 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 오른쪽 복도 끝까지 방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오른쪽 복도 불을 끈 뒤 다시 중앙으로 가 중앙홀 불을 끄고 왼쪽 복도 방도 하나하나 다 잠겼는지 확인한 뒤 왼쪽 복도 끝에서 복도 불까지 다 껐습니다. 그리고 잠시 바깥을 보는데 고라니가 두 눈 희번뜩 저를 보는 거예요. 뭐지? 웬 고라니? 별 생각 없이 지나쳐 왼쪽 끝 계단을 지나 불 꺼진 복도를 걸어 중앙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더워서 군복 상의 팔뚝을 말아 반팔 형태로 하고 있었는데, 중앙홀로 걸어가는 그 길에 점점 느낌이 쎄해지고 몸이 으슬으슬해지는 겁니다. 이때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두운 복도를 계속 걸으며 중앙까지 갔을 때 온몸이 소름이 쫙 돋는 것과 동시에 오른쪽 시야가 전멸했습니다. 아예 시야 반이 흰색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 옆에 누가 두 눈을 희번뜩하며 쳐다보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보면 죽는다.
머릿속에서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굳어버린 몸을 움직였어요. 다행히 일정 범위를 벗어나자 시야는 돌아왔고 중앙홀에서 불 켜고 달려가서 확인해보니 그 지점은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물쇠에 쇠사슬까지 잠겨있는 곳이었어요. 불도 당연히 다 꺼져 있었고요. 소름이 끼쳐 바로 중앙홀로 도망쳐 불을 끄고 내려갔어요. 그 후 이 이야기를 동기들에게 말하였는데 다른 초반 애들은 안 믿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추후 그 친구들이 교관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원래 3층도 교육생들이 생활하는 곳이었는데 군 생활이 힘들다고 샤워실에서 계속 목을 매달아 죽는 이병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3층은 전부 다 잠가버리고 교육생들은 1, 2층만 생활하게 바뀌었다고. 가끔 저처럼 초본 근무 둘 다 귀신 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 그거 자살한 사람들이 원혼이 돼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괴담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해요. 무서워. 다음 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폐급 옆 부대 놈들이랑 전쟁할 뻔한 썰이라고 하네요. 저는 대한민국 바다 어딘가에서 해양경계병으로 최전방 수호병 근무를 했었습니다. 해양경계병은 쉽게 말해 북한과 인접하거나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바닷가 인근을 경계하고 다양한 작전을 수행 및 수색하는 업무를 합니다. 할 게 많고 힘들긴 해도 그래도 야간 사격이라고 일주일마다 초소에 투입해 일제히 사격을 하는 건 재밌었습니다. 총을 쏘는 게 깜깜한 저녁에 야간 투신경을 끼고 나서 쏘면 재밌거든요. 이렇게 해안에서 저희 중대가 야간 사격을 실시할 때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달빛이 약하고 반저와 겹치는 시기를 취약시기라고 해서 그 시기에는 포병 부대에서 지원을 와 같이 포를 쏘고 총을 쏘고 새벽에 난리 연병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혹시 피하지 못한 선박 및 민간인 분들은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를 시작으로 타다다다다다다당 올라가는 예강탄을 시작으로 기관총과 소총 그리고 견인포 등 정말 많은 사격드로가 포들을 많은 인원이 사격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사격하면 불빛이 예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뒤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뭔가가 터지는 겁니다. 앞에서만 들려야 할 폭발음이 갑자기 뒤에서 들리니 저희 모두 깜짝 놀랐고 대대장님의 사격 중지 소리와 함께 모두 얼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뭐지 씨발 진짜 북한군인가? 뒤에서 지뢰 터졌나? 해안에 지뢰가 어딨어 병신아 하며 다양한 추측들과 함께 쌓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무전으로 갑작스럽게 대대장님의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부대 애들이 이쪽으로 잘못 쏜 것 같다.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어 어릿하고 같이 있던 간부님도 너무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일제히 야간에 사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으로 뭔가가 날아와서 터지면 그게 당연히 아군이 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할 테니까요. 저희는 일단 사격을 마무리하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소초로 복귀 후 저희 소대장님께 들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였습니다. 저희 부대와 마찬가지로 옆 대대 해안 소초도 같이 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미친 개패급 또라이 같은 옆 부대 새끼들이 60mm 박격포도 아니고 82mm 박격포를 잘못 쏴진 겁니다. 당시 저희 해안 부대는 옆 해안 대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티격태격 싸울 일이 간혹 있었기 때문이죠. 대대장님께서는 저희와 같이 사격을 지원해주는 155mm 포병들이 저에게 잘못 쏜 거면 다 날아갔을 거니까 아닐 거고 남은 건 박격포다. 저희 사격 당시엔 포병 사격 지원이 있어서 박격포 사격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에서 일어난 일은 또 아니고 북한군 애들이 바다에서 해군에게 안 걸리고 넘어와 해안 경계 근무 조조인 저희 부대가 있는 곳까지 내려와서 박격포를 쏘고 돌아갈 확률은 없을 테고 남은 건 옆 부대 개패급 새끼들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사건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대장님께서 간부들이 다 보낸 지휘 통제실에서 즉시 옆 부대로 전화를 걸어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너네 미쳤어? 이런 씨발 니네 일부러 썼지. 니네 평소에 우리 맘에 안 들어서 모의탄 실주했죠. 실탄 쏜 거지. 딱 기다려 여기 155mm 있어. 니네 155mm 안 맞아봤지. 오늘 니네 소투 날아갈 준비해. 관통탄으로 쏠 거야. 개새끼들아 우리 애들 하나라도 다쳤으면 각오해 쏘아붙이시며 옆 부대에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은 바로 사단 본부에 보고하셨으며 지휘 통제실에서는 즉시 지휘사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옆 부대 대대장은 왜 우리 쪽으로 실탄을 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쪽으로 타겟을 설정했는지와 함께 사격 지휘는 올바르게 되었는지 등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후 사격 과정을 조사한 결과 FPD들은 계산 실수를 하였고 간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저희 쪽으로 날아오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우리
저희 쪽으로 포탄을 쏜 미친 부대의 간부들은 전부 중징계를 받고 그 부대 대대장은 강등인지 보직해임을 당하셨으며 저희에게 포탄을 쓴 미친 옆 부대 박격포 새끼들은 14박 15일 만창을 갖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 부대에서 엄청나고 심한 욕설을 갈기신 저희 대대장님 또한 가벼운 서명 경고장을 받으셨다 합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정말 위험한 썰이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던 썰이라 이렇게 웃으며 풀어봅니다. 안 걸리면 괜찮은 군생활이라고 합니다. 피가 끓어넘치는 20대들이 가장 마시고 싶은 음료, 그건 바로 술이죠. 그러니까 금지된 음료죠. 하지만 군대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했습니다. 특히 PX병과 취사병과 친하다면 말이죠. 제가 근무했던 곳은 일반 전투 비행단이 아닌 군수사령부로 부대마다 인원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한 생활관에 모여 살았습니다. 네, 6이 같은 방에 생활하고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 생활관에 PX병도 살고 취사병도 살고 전산병도 살고 아무튼 다양한 병가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불을 자유자재 1과가 끝난 이후에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취사병, 오른손에는 PX의 모든 물품을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PX병, 물론 안 되는 일입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혼돈이 시작됩니다. PX병은 술, 취사병은 안주, 장소는 병사식당, 휴게실, 금토만 됐다 하면 술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당직사관이 순찰이 끝나면 몰래 나가서 식당으로 집합해 벌어지는 술판. 그래도 안 걸리고 몇 달은 잘 마셨습니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방문을 누가 똑똑 하고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누굴까? 문 좀 열어보지 않으련? 맙소사, 당직사관이랑 당직사령인 겁니다. 조짐을 느끼고 급히 냉장고로 술을 숨겨보지만 구석구석 스며있는 이슬의 향기는 감추기 쉽지 않았죠. 이렇게 술판이 끝이 납니다. 인 줄 알았으나 이미 술맛을 알아버린 한 마리의 짐승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간부인 쪽에서 간부마트에서 술 사와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생활관에서 대략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간부 숙소가 있고 그 앞에 따로 마트가 있습니다. PX가 아니라 일반 마트라 마트 주인도 일반인이고 가격이 외부랑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병사들은 보통 지급받은 생활복과 군복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다 그 짐승에겐 계획이 있었으니 집에서 택배로 사제 옷을 가져오고 저녁 점호 끝나고 몰래 밖으로 나가 마트까지 걸어가서 술을 사오자는 겁니다. 이게 되겠냐 했는데 실제로 이걸 성공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맑은 이슬로 갈증을 해소하고 달콤한 잠을 잡니다. 였으면 좋았으려만 옷만 너무 신경 쓴 걸까요? 본인이 빡빡이었던 걸 생각하지 못했던 그 친구는 마트 주인의 신고로 다음날 바로 걸려 영창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 술판 벌이던 인원도 같이 사이좋게 영창에 갔더랬죠. 참고로 기존에 술판 걸렸던 건 전역한 병사가 새벽 1시쯤 당직 사관실로 전화해서 찔렸답니다. 걔 너무하네 진짜. 썰 제목은 페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역한 파릇파릇한 예비군 1년차 민간인입니다. 저는 군대를 경기도권에 있는 사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병 직책을 수행하였는데 어느 날 군생활 중 상병초의 여단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수행하는 임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후 중대장님께서는 저희에게 고생했다며 복귀 전에 휴직을 취하는 이유, 주요 거점 순찰을 명목으로 드라이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랜마을을 지나 주요 거점들을 지나며 드라이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일이 발생합니다. 서랜마을을 처음 가는 저로선 서랜마을의 골목을 너무 우습게 본 것입니다. 과속은 하지 않고 적정 속도를 지켰지만 골목길에서 갑자기 페라리가 튀어나와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내려서 확인을 하였지만 페라리와 접촉사고가 난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진짜 만화에서 풀썩하고 쓰러지듯 앉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간부님도 내려서 어떡하지 하고 있고 운전자도 내려서 저쪽 부분을 보고 있고 저는 진짜 죽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첫 사고가 페라리와 접촉사고가 난 거라니. 간부님은 중대장님께 연락해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하고 저는 운전자분께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울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페라리 운전자분께서 일단 진정하라고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간부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제가 너무 불안정해 보였는지 차량에 가 있으라고 보냈습니다. 그 후 숨막히는 40분이 지난 뒤 간부님이 돌아오셔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운전자분께서 속도를 많이 낸 건 자기 탓이고 아직 새파란 20대로 보이는데 군대 와서 이런 상황을 겪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물기라도 30kg보단 밟았기 때문에 제 잘못이 맞았던 겁니다. 그 파견지로 복귀하고 간부님들은 비상회의를 하신 뒤 다음날 저는 사단 내 부대에 있는 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미 부대 내 소문이 난 건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타중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중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중대장님이 진짜 너 인생 망할 뻔했다. 다른 운전자였으면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며 말을 흘리셨습니다. 그 후 저는 휴가 10일을 잘리고도 한동안 차량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고 의무대를 지나 병원에 가 우울증 약도 먹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 생각이 아찔하네요. 정말 착한 운전자뿐만 아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도 하기 싫네요. 운전하실 때 속도 잘 지키시고 좌우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8번째 페라리 썰이었습니다. 네, 요렇게 저희 썰 다 읽어봤고요. 이렇게 다들 소중한 썰 보내주신 점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오늘 이렇게 방송 컨텐츠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당첨 축하드리고 다들 당첨 안 되신 분들도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유바.